상담 사례에서 치과 매출 올리는 꿀팁 찾기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전직 치과 실장입니다. 18년 정도 치과에 근무했고요. 지금은 치과에는 근무하지 않고 보험 설계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치과에 오랫동안 근무했기 때문에 치과에 치아보험 가입하신 분들이 오시면 어떤 것을 물어보시는지, 또 치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떤 질문을 들었을 때 당황하는지, 난감한지,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경험했던 노하우들이나 필요하신 꿀팁들을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치아보험이 아니라 모든 보험들을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으세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보험을 잘 알기 위해서는 보험의 증권을 보는 방법이라든지 보험의 기본적인 용어, 그리고 숨은 보험금 찾기라든지 어떻게 보상으로 연결해서 상담에 도움을 드릴지, 또 청구는 어떻게 하는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오늘은 특히 보상으로 상담 시 어떻게 연결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치아보험 가입자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그 증가의 폭이 점점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 이후부터는 치아보험 가입자 수가 거의 2배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서 아마 현장에서 상담하다 보면 나 치아보험 가입했는데 보상이 돼요? 이거 뭐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질문들을 받으실 것 같으세요. 그런데 치아보험 항목들이 어떤 용어들은 우리가 환자들보다 익숙하지만 보험 자체가 좀 딱딱하고 용어들이 낯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단어들을 미리 파악하면 도움이 될지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헷갈린 용어들 첫 장부터 보이실 텐데 증권을 보면 첫 장에 계약자, 뭐 피보험자 여러 가지 나오실 텐데 첫 번째로 계약자와 피보험자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계약자는 이 보험에 돈을 내는 사람이에요. 보험료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보험자가 이 보험의 실제 보상의 주체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원에서 치료를 받으려고 상담받는 환자분의 성함이 피보험자에 있어야 그 보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보험료와 보험금. 보험료는 고객이 보험사에 내는 돈, 지불하는 돈이고 보험금은 고객이 받는 돈, 혜택을 보는 금액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장 개시일, 면책기간, 감액기간이 있는데요. 보험은 가입하자마자 바로 효력을 발휘하는 보험들도 있습니다. 뭐 실손보험이라든지 상해보험들은 가입하고 예를 들어 1시간 뒤에 사고가 나도 보상이 됩니다. 그런데 보상 바로 되지 않는 보험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암보험도 그렇고 기본 질병보험도 보상 개시일이 있는데 보장 개시일이 되기 전까지는 면책기간이라고 해서 보장이 되지 않는 기간이 있습니다. 즉 면책기간은 보험사가 보장을 하지 않는 기간이고 감액기간은 보상은 하는데 일부만 보상하는 기간이 감액기간입니다. 그리고 보장 개시일은 글자 그대로 이 보험의 보장이 시작되는 날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치아보험이 궁금하니까 치아보험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치아보험은 보장 개시일이 보통 가입하고 난 뒤에 90일 뒤에 보장이 됩니다. 여기서도 상해는 제외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치아 파절로 치료가 들어간 크라운, 인레이, 임플란트는 가입한 다음 날도 보장이 되는 거고 흔히 치료하는 상아질 우식이라든지 K02, K04, K05 코드들은 90일 뒤에 진단이 나와야 보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감액 기간은 보통의 보존 치료는 1년 정도 감액 기간이 존재하고 보철이라고 불리는 임플란트나 브릿지, 틀니 같은 항목들은 2년이 지나야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 감액 기간이 지나서 100% 보장이 됩니다. 그러면 증권을 고객님들이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고 저희가 증권을 분석할 수 있게 되면 상당히 많은 정보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같이 보시는 건 증권은 아니고 가입 제안서 가져왔습니다. 지금 현재 점유율 1위는 라이나가 점유율 1위입니다.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은 두 개의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중에 생명보험이 더 가입자가 많고
그 생명보험 중에도 라이나 생명이 치아보험 가입은 독보적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나의 가입 제한서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증권은 약간 다르신데요. 가입 제한서랑 크게 다르지 않고 처음 보실 때는 가입 제한서가 조금 더 수월하기 때문에 지금 PPT로는 가입 제한서를 공유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확인해야 될 중요한 정보, 만약에 우리 환자분이 증권을 가져와서 이건 나 보상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되는 거예요? 혹시 물어보신다면 보상되는 거예요 보시려면 가입 날짜 보셔야 됩니다. 보험 기간이라고 써 있는 이 날짜가 계약 날짜, 청약 날짜가 가입하신 날짜이기 때문에 이 날짜로부터 90일이 지나고 진단이 돼야 보상이 문제없이 됩니다. 날짜 확인하셔야 되고 또 왜 보험들은 치아보험은 특히 1년 뒤에 크라운 3개, 임플란트 3개 개수 제한, 뭐 횟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횟수도 건강보험의 스케일링처럼 1월 1일이 아니고 요 계약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그 개수는 계약자의 계약 날짜마다 다르기 때문에 환자분이 내원을 하시면 이 날짜를 체크해서 예를 들어 올해 다 하지 않을 거고 개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요번에는 왼쪽을 하고 1년 뒤에 오른쪽을 하려면 이 날짜를 차트에 기록해서 어렌지 하셔야 나중에 오차가 없습니다. 계약 날짜 보셔야 되고 이 중에서 피보험자라고 써있는 요 칸에 우리 환자분의 성함이 뭐 유진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야 보상 주체가 맞는 계약이고 요 밑에 보시면 뭐 보철 특약, 보존 특약들이 보이시는데 이런 항목들에 따라서 보장 금액이 달라지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증권의 내용이 쭉 보이실 텐데 이 증권 보는 법은 사실은 각각 담보별로 뭐 구성별로 설명이 조금 길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내용이 궁금하시면 다음번 강의에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증권 가져오시면 한 장으로 보통 안 돼 있고 몇 장이 되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 뒤까지가 실제 가입 제한 소금 증권의 내용입니다. 네,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 치아보험 가입자가 오면 상담을 어떻게 할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치아보험 가입자가 오면 우리 환자가 오셨는데 그분이 치아보험 가입했다고 하면 그분의 마음은 치아보험을 내가 가입했기 때문에 치과에 왔고 그 보험을 잘 활용하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치아보험 가입은 했지만 어떨 때 어떤 치료에 얼마 보상되는지 사실은 고객님들은 잘 모르세요. 용어도 생소하고 뭐 가입했을 때 듣긴 했는데 지금은 모르시거든요. 그러면 환자분들보다는 우리가 보험 용어도 조금 더 알 수 있고 특히나 뭐 보전, 보철, 인레이, 레진 이런 거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거 저희가 상담 시에 많이 이제 안내드리면 상담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고객님들도 어디에 뭐가 가입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면 좋으냐면 증권을 가져오시면 제일 좋은데 보통 첫 내연의 증권을 가져오시는 분도 있지만 가입했다까지만 말을 하시고 가져오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럴 때는 가입을 하신 분이시고 상담할 때 같이 응용을 해서 하고 싶으시면 고객님 지금 여기 엑스레이랑 찍고 원장님 볼 때가 시간이 좀 남는데 대기 시간 동안 라이나에 뭐 에이스에 메리츠에 전화하셔서 증권 발행 요청하실 수 있으니까 증권을 병원 팩스로 혹은 고객님 뭐 이메일로 카카오톡으로 받으시면 제가 보고 상담할 때 보상 금액이랑 같이 안내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하시면 대부분 회사를 알고 있는 분들 전화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증권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조치를 취하시고 파노라마 찍고 상담하시고 그러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치아가 보시다시피 파절이 심하죠. 심해서 크라운을 살리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발치하고 임플란트 식립이 필요하신 분이셨습니다. 치료 비용은 130만 원 보시다시피 나왔고 이분은 치아보험 가입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증권을 보니까 이렇게 치아보험에서 150만 원 정도 보험금을 받을 게 있으셨어요. 그 환자분 입장에서는 치료비가 130만 원인데 내가 보험에서 150만 원이 나온다. 그러면 치료비를 다 커버하고 돈이 남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치료를 망설이지 않고 하셨을 거죠. 그리고 이분이 치아보험에서 보상이 나오는 거는 뭐 알고 계세요. 놀라지 않으셨는데 그거 왜 1억이나 받을 돈이 있으셨거든요. 여기서 이제 고객님이 놀라신 거예요. 나는 운전자 보험은 운전할 때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나는 이거 치아 부러진 게 골절인 줄 몰랐지. 골절은 뭐 팔다리가 부러져야 골절인 줄 알았지. 근데 혹시 치아 파절이 골절이라는 거 선생님도 혹시 알고 계셨을까요? 치아가 우리가 골절이 팔이 부러지면 골절인 줄 아세요. 막 보험 찾아보시는 거예요. 나 골절 진단비 있나? 근데 치아 파절이 골절에 해당하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세요.
그만큼 보험이 생소하지요. 우리도 이런데 고객님들도 마찬가지세요. 내가 보험 가입 잘해서 한 달에 따박따박 보험료 내는데 언제 혜택 받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답니다. 이런 분들을 저희가 도와드리면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리고 또 운전자 보험에 운전 시에만 보상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많이들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운전자 보험에 골절 진단비가 50만 원 있었고 또 골절 수술비도 있었고 이게 골절로 인해서 임플란트 수술까지 했기 때문에 골절 수술비도 보상이 가능한 항목이십니다. 그리고 상해 수술비도 임플란트 식립하시고 뼈 이식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해 수술비 항목도 보상이 가능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명보험에서 이종 수술비라고 해서 생명보험에 지금은 판매하지 않는데 과거에 2009년 이전에 1, 3종 수술비라고 해서 1종, 2종, 3종 각각의 항목들을 그 수술 카테고리들이 있는데 거기서 치조골 이식 수술이 2종에 해당하는 수술비여서 치조골 이식으로 생명보험사에서 수술비를 지급되셨습니다. 좀 전에 제가 골절 진단비가 포함된 거 말씀을 드렸는데요. 골절 진단비가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가끔 골절 진단비에 가로하고 치아 파절 제외 써 있는 건 안 되시는 거고 치아 파절 포함으로 있는 담보가 보상이 가능하신 거고요. 아니면 골절 진단비하고 가로치고 아무것도 안 써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되는 경우가 많으신데 해당 보험사마다 약관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이것만 보고는 알 수 없고 정확하게는 증권 보고 약관 보고 제일 빠른 건 콜센터에 물어보면 제일 빠르십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총 치료비는 130만 원인데 치아보험 외에 다른 상해보험, 생명보험, 운전자 보험에 있던 보상 항목을 모두 보상을 하니까 50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분의 보험이 치아보험은 이분이 증권 받았으니까 알고 있다고 치고 이 외에 다른 것들을 볼 수 있었던 이유는 혹시 아실까요? 보통 환자분들이 이렇게 자기 개인 사보험 내역을 다 볼 수 있으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한지 아시나요? 이렇게 치아보험 외에 보상 가능한 항목들이 있는데 그 외에 다른 가입한 보험들은 고객님들이 뭐 토스 어플이라든지 내보험 다보여 같은 어플에 들어가면 자기가 가입한 보험의 회사나 담보 내용이 쭉 있기 때문에 어플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치과에 근무하면서 이렇게 치아보험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처음에는 잘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고 안내도 드리고 담당 설계사한테 물어보세요. 뭐 콜센터에 한번 문의해 보세요. 라고도 해드렸거든요. 근데 점점 가입자가 많아져서 질문하시는 분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피하다가 가입자가 많아지니까 공부를 좀 더 해서 내가 고객님들께 안내를 잘 드릴 수 있고 좀 적극적으로 보상을 도와드리고 지금처럼 몰랐던, 청구 가능한지 몰랐던 항목들을 청구를 해드리면 우리 병원에 내원 환자분들도 많아지고 우리 치과에 특화된 서비스가 되겠구나. 그러면 매출 증가로 이어지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치과에 근무하면서 보험 설계 자격증을 땄습니다. 보험 설계사 자격증을 따서 제가 FP 소지자 그 생명보험, 손해보험 자격증을 갖게 되면 고객님이 가입하신 보험에 해당 내용을 다 열어볼 수가 있는 열람권이 생겨요. 그래서 전산을 통해서 저는 FP 자격이 있을 때였기 때문에 전체 보험을 열람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FP 시험 볼 때 치과 위생사 내가 전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보험 설계사 시험 보는 게 가능한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는데 치과 의사로 근무하면서 보험 설계사 시험을 보는 것도 가능하고 자격을 소지해서 같이 겸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그 설계사 자격증이 없으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팩스로 증권 받는 방법도 있고 어플을 통해서 전체를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다음 환자분은 보시는 것처럼 아말감 밑으로 2차 충치가 있어서 인레이로 치료하신 환자분이세요. 총 치료비는 130만 원 나왔고 치아보험으로 보상금이 나오는 건 128만 원. 이분 같은 경우는 치료비랑 보상 금액이랑 거의 비슷하네요. 유사하네요. 그래서 치아보험으로 충분히 활용을 잘 하셨고 치료도 잘 받으신 분입니다. 다음 케이스는 이분 같은 경우도 네, 치아보험 가입하신 분이신데 충치 인레이 치료하시고 레진 치료도 하시고 아말감 제거하고 크라운 치료까지 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치료 비용은 130만 원인데 치아보험으로 받으신 금액은 보상 금액은 41만 원이세요.
그럼 앞에 분이랑 차이 나네요. 앞에 분은 가입한 금액만큼 거의 나왔고 뒤에 분은 130만 원 치료비에서 반도 안 나왔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치아보험 어디 회사가 좋아요를 물어보시는데 사실은 회사의 차이도 있지만 그 회사에도 여러 가지 플랜이 치아보험도 플랜이 있을 수 있고 특히 그 플랜 중에서 그 안에 특약 구성, 담보 구성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보상 금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20대, 30대 고객님들인데 제일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해서 임플란트를 빵빵하게 넣는 거예요. 임플란트를 뭐 한 100만 원, 150만 원 보상 금액을 넣고 크라운 인내에는 뭐 5만 원, 10만 원 넣어 놓으면 실제로 20, 30대 분들은 크라운 치료를 많이 하시고 인내 치료를 많이 하시고 임플란트 하는 확률은 적은데 그런 경우는 지금처럼 보상 금액이 적을 수 있으세요. 그래서 중요한 건 어디 회사냐가 아니라 그 안에 치아보험의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보상 금액이 달라집니다. 네, 그 다음 케이스는 임플란트를 많이 하신 분이십니다. 치아를 발치해야 되는 개수도 많고 임플란트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다행히 이분께서 치아보험을 너무 잘 가입하고 오셔서 이분은 치료비 걱정 없이 치료하셨는데 만약에 이분이 치아보험 가입하신 상태가 아니셨다면 아마 치료비에 대한 저항이 꽤 있으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치아보험으로 총 수령하신 금액이 2,180만 원. 그리고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생명보험사의 1, 3종 수술비 중에서 2종 수술비로 300만 원. 총 지급 금액이 2,480만 원 나오셨습니다. 치료 비용도 상당히 크지만 보상 금액도 굉장히 크셔서 치료하면서 치아보험 가입하길 잘했다라고 말씀도 여러 번 하셨고 선고를 도와드리는 과정에서도 감사하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치아보험이라도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병원의 분명한 능력입니다. 이렇게 치아보험 가입했다 하더라도 진단 시기, 발치 시기, 언제 어떻게 심을지 계획하는 거에 따라서 보상 금액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같은 환자라도 저희가 공부를 좀 더 하고 보험에 대해 이해가 있으면 환자분들이 받는 혜택이 많이 달라진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치아보험, 치과보험을 보신 거고요. 치과보험 외에도 치과에서 청구 가능한 개인 사보험 항목들이 있는데 실비보험도 가능하시고 규정 비용도 있고 실손보험은 보통 치과가 다 면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실손보험에서 비급여 항목이 안 되는 거고 급여 항목은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스케일링하고 파노라마 찍고 뭐 이런 그 사랑니도 빼고 급여 항목들을 치료해서 34,800원 나왔다. 그럴 때 각각 가입 시기에 따라 자기 부담금은 공제가 되지만 그 자기 부담금을 공제하면 보상이 가능하시고 또 일반 실손 외에 과거에 판매가 되었고 지금은 판매되지 않는 일반 상해 의료비 항목들은 제목에 있는 것처럼 상해를 원인으로 한 치료는 비급여라도 보상을 합니다. S코드로 치아를 발치하고 치아를 빼고 임플란트를 심어도 그 금액이 모두 보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실손보험 같은 경우 제가 방금 32,800원 그런 거 소액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그 소액 말고 우리 왜 65세 이상 어르신분들은 건강보험 틀니, 건강보험 임플란트도 명백한 급여이기 때문에 급여 실손 청구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방금 설명드렸던 거 골절 진단비도 말씀드렸죠. 골절 진단비, 골절 수술비, 그리고 상해 수술비, 종수술비 말씀드렸고 또 보통 태아보험이라고 말하는 어린이 보험의 부정교합 진단비와 부정교합 치료비도 안내드렸습니다. 부정교합은 다 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앵글C 2급, 3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크라우딩은 제외하고 상하이 돌출된 케이스, 하하게 돌출된 케이스에서 해당 조건에 충족하면 보상이 됩니다. 네, 지금 보여드린 요게 치아보험이 없으신 분인데 보상했던 항목들 보여드릴게요. 지금 10번대에 소고치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심으셨는데 이분은 치아보험 가입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보험 내역을 보니까 골절 진단비도 있으셨고 골절 수술비도 있으셨고 과거에 가입한 이종 수술비도 있으셔서 이분도 치료비를 다 상쇄하고 남을 만큼 보상 금액이 나오셨습니다. 네, 이분도 치아보험이 아니라 다른 항목입니다. 상해 수술비, 골절 진단비,
골절 상해 수술비. 이런 항목들은 모두 환자분들이 내 보험에서 받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던 항목들인데 치과에서 열어보고 안내해드려서 실제 보상이 되면 굉장히 신기해들 하세요. 아, 이게 되는구나. 내가 보험을 그동안 돈만 내고 혜택 한 번도 못 받았는데 이번에 처음 받았다. 많이들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건 FP 시험 봐서 자격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그럼 꼭 봐야 하느냐? 그렇지 않고요. FP 자격을 소지하지 않은 치과인이라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청구가 가능한 항목들을 고객에게 직접 안내할 수 있습니다. 대기실에서 접수하기 전에 증권을 받아서 우리가 증권을 해석하신 능력이 생기면 증권 분석이 가능하면 상담할 때 치료 비용과 실제 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한 항목들, 그래서 보상으로 나오는 금액이 얼마이니 치료했을 때 이렇게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를 드릴 수 있고요.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게 치료 비용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데 상담할 때 이만큼 혜택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 상담 시에 우유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FP 자격을 소지했다 내가. 그러면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좀 더 많아집니다. 상담할 때 우위에 서는 거, 증권 분석하는 거 모두 가능하지만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치아보험 외에도 다른 항목들을 모두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가 기대하지 않았던 보험금, 흔히 말해서 혹은 지금 치료할 때 청구한 거 아니어도 과거에 내가 치료했던 것들, 옛날에 교통사고 났는데 청구 안 한 거 있었네요. 이렇게 숨은 보험금들을 하거든요. 보험사에 고객님들이 청구하지 않은 숨은 보험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험사는 청구하지 않으면 사고가 나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청구를 해야지만 돈을 주거든요. 그런 숨은 보험금들을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혜택을 받아보신 분들은 병원의 충성도가 굉장히 높아지세요. 치아보험 가입하신 분들은 많은데 치아보험 담당자가 없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치아보험을 콜센터로 가입하신 경우가 많아서 콜센터에 가입은 했는데 얼굴도 보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개인 번호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실제 내가 보상이 필요할 때 연락이 안 되고 그만둔 경우도 많고 해서 담당자가 없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보험 청구를 좀 어려워하세요. 집에 뭐 팩스도 없고 어플 사용도 어렵고 그런 분들을 청구를 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면 상당히 고마워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충성도가 높아지고 그 고마운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병원 소개 환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소개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것은 치과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우리 병원만 차별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치과가 과거에도 많았고 지금도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객님들도 사실 피로하실 것 같아요. 치과가 많고 그런 말씀 진짜 많이 하셨거든요. 아, 치과가 너무 많아. 치과가 너무 많아. 이제 그러다 보니 그 많은 치과들 중에서 우리 병원을 꼭 선택해야 하는 이유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우리 병원이어야 하는 이유. 우리 바로 옆에 병원에 없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면 이런 치열해진 경쟁 속에서 환자분들이 이제는 서비스에 잘 감동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왔다. 몰랐던 돈이 들어왔다. 보상 금액에는 굉장히 고객님들이 감동을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10,000원만 주어도 좋은데 보험 금액으로 보통은 작게는 몇십만 원부터 많게는 몇백만 원까지 청구가 되거든요. 그것을 내 담당자도 내 설계자도 못하는 것들, 잘 몰랐던 것들인데 치과에서 도와준다면 고객님들이 많이 감동을 하십니다. 왜 백화점에 20%의 VIP 고객이 백화점 매출의 80% 담당한다는 말처럼 우리 병원 환자가 많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병원을 떠나지 않을 우리 병원을 홍보해줄, 나를 신뢰해줄 그런 찐 고객들을 만드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하나둘씩 쌓이면 병원의 굉장한 강점이 되고 우리의 굉장한 강점이 됩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 제가 치과에서 치아보험 상담했던 사례들, 또 제가 경험했던 치아보험들, 또 고객님들이 청구를 도와드리면 어떻게 느끼시는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제가 제일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증권 분석이라든지 다른 것들은 자세히 풀어드리지 못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 더 듣고 싶으신 분들은 4월 15일에 심화 강의가 있으니까 그때 오늘 나누지 못한 것들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기회는 지나가고 나면 못 잡는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저한테는 그 치아 보험 설계사가 되어서 경험했던 것들이 강력한 기회였다 생각이 들었고 그것이 비단 저만 좋은 것이 아니라 환자분들도 보험을 잘 활용하는 것으로 좋은 계기가 되었고 또 병원에는 정말 매출 올리기가 힘들고 또 매출을 우리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하고 성장해야만 하는 상황인데 그럴 때 치아 보험을 알고 있으시면 강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